찾아가는 것들을 찾아가기 힘든 계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사가 왜 어렵고 폐업이 되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서 안 들어가요. 돈을 쓰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가요. 내가 쓴 돈은 그냥 쓰면 안 돼요. 저는 데이터를 쌓아서 딱 필수한 돈만 넣어서 매출을 올리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가진 거예요. 갑자기 2천에서 4천만 원 되는 매장 없어요. 그리고 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이거는 독과점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명이 보면 100명 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나를 신용하는 사람도 있고 신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끔 자기가 투자를 해서 효율을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은 알고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해요.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넓혀졌죠. 온라인 판매 사업에 힘을 가하는 게 있고 홀 포장에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온라인 판매는 소위 말해 배달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덥고 추울 때, 그렇죠. 집에 있을 때. 근데 여름은 왜 매출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더워서 온라인 판매도 올라가는데 식욕도 돋는다. 겨울은 식욕은 돋지 않는다. 나가기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서 온라인이 올라가서 매출이 오를 뿐이다. 그리고 홀포장. 자, 홀포장을 언제 많이 해야 될까요? 홀포장은 뭔가요? 내가 직접 그 매장에 찾아간다. 귀찮잖아요. 귀차니즘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 언젠가요? 돌아다니기 좀 좋은 날씨일 때. 그렇죠. 이날이에요, 이날. 4, 5, 6, 10, 11, 12초. 제일 돌아다니기 좋죠. 그러면 마케팅을 돈을 쓰는데 1번 네이버에 투자를 한다. 2번 당근에 투자한다. 3번 인스타에 투자한다. 4번 배달업체에서 쿠폰 상단 광고 등을 한다. 5번 유튜브. 이건 또 나중에 다룰 거예요. 엄청 많아요. 네이버에서도 뭐 리뷰 댓글 달기, 블로그 상단 광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스 상단 광고, 그 다음에 뭐 당근에서도 이제 노출되는 거, 인스타에도 뭐 먹방 애들 초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자찌라시 돌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1번, 2번, 3번, 5번은 홀포장이에요. 홀포장. 사람들이 배달시켜 먹을 때 네이버 찾나요? 잘 안 찾죠.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양산 맛집, 뭐 경기도 맛집, 뭐 아니면 양정동 맛집 치잖아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홀포장. 당근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성향이 좀 배달도 있지만 찾아간다고요. 그 다음 인스타. 찾아가. 인스타는 이제 조금 비주얼이 또 좋아지네. 이렇게 들어가요.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찾아가는 것들을 찾아가기 힘든 계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떨어지겠죠. 사실 높아지긴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는 4, 5, 6, 10, 11, 12 초에 요것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1, 2, 3, 5번. 근데 강화시키더라도 전체 예산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 근데 7, 8, 90은 어차피 홍보비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네이버나 이런 비용보다는 높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이게 더 높아야 된다는 거지. 자금에 대한 규모는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런 성수기에 비수기에는 자금을 낮추더라도 퍼센테이지를 이쪽에 더 쏟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자금을 잘 이용하면서 1년 단위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일단 전체적인 큰 단락이고 여기서 이제 뭐 특수 유행하는 것들이나 질병 관련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또 매출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또 흐름을 한번 파악했어요. 왜냐면 이거 깨닫기 힘들거든요. 저도 3년 이후부터 이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업종에서는 1년 단위로 매출이 언제가 높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제 국밥을 먹지? 국밥은 날씨 조금 이제 선선해지거든. 이럴 때 나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찜이나 곱창 전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선선해질 때 자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선해질 때는 다른 데는 자금을 못 넣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줘야 되고 이 데이터는 주거단지 내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그리고 칼로리가 좀 있는 그 분석표였어요. 1년간의 분석표. 그러니까 장사가 왜 어렵고 폐업이 되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서 안 들어가요. 장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회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그냥 음식만 잘 나가고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맛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분석 기법이나 예산을 잘 어느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쟁력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잘 쓰냐에 대한 부분이고 돈을 쓰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가요. 돈을 1,000만 원 쓰는데 내가 2,000만 원 하다가 2,500만 원 못 찍겠어요. 1,000만 원을 쓰는데. 근데 그 1,000만 원을 잘 쓰자 이거지. 그러려면 이거를 분석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노트를 하나 A4용지 하나 까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적으시고 포스기 키세요. 매출 쫙 보고 그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중국밥은 언제 사람들이 땡기지? 딱 체크를 하고 그때 내 마케팅 자금을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통 매출 떨어지면 마케팅 비용 돈 넣어가지고 노출 좀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기별 이렇게 조금 예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저축합니까? 저축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개인적으로 난 안 쓰거든. 개인적으로 쓰되 일부 비용을 남겨놓습니다. 안 될 때 쓰는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안 해요. 많이 하면 그래 해갖고 뭐 오늘 랍스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치시키고 다시 쓰고 이런 자금을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자꾸 이게 뭐 1+1은 2가 아니고 내가 쓴 돈은 그냥 쓰면 안 돼요. 내가 데이터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환산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한번 쓰고 그냥 치워. 근데 이제 그럼 한번 쓰고 치우면은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마케팅은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시 그냥 일을 할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나 제가 이게 개인 매장 하나를 하면서 80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로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로스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를 쌓아서 딱 필수한 돈만 넣어서 매출을 올리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써서 효과를 확 보는 애들이 있는데 100만 원을 써도 효과 미비한 점을 찾아서 이거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을 한 개를 다 하는 게 아니죠. 100만 원을 두세 개를 하는 거죠. 그럼 두세 개 중에 효율을 체크를 하고 잘 나가는 거는 놔두고 나머지 두 개는 또 나중에 버립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넣고, 갑자기 2천에서 4천만 원 되는 매장 없어요. 그런 것들은 TV 한번 진짜 대형에서 와가지고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거는. 그런데 진짜 실력으로 마케팅으로 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은 매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한 달에 200~300만 원씩이라도.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데이터가 계단을 쌓기 전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거를 신용을 해서 한번 믿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수수료 너무 비싸서. 그게 다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한테 돈을 더 주고 위탁을 안 시키려면 내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알아야 돼.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것도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억, 10억 돼요. 이 자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알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A4 용지 지금 시간 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녁에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내 매장에서 1년간 어떻게 매장에 손님들이 올까? 그리고 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 그리고 홍보 마케팅 50만 원 넣었을 때 이때는 50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때 50만 원 넣으니까 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랐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장님들은 조리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조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매출이 맞춰지면 조리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은 하나의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도 사장님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 그냥 자르고 넣고 내가 어떻게 정으로, 이게 아니고 사회적인 가치에서 내가 진짜 기업인이나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음으로 분석하고 매출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거를 키워나가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기에 또 계속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오늘은 좀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거 성향, 이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좀 다룰게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 안 돼. 이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댓글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배민에서 수수료를 올린 이유가 이제 정부랑 짜고 쳐가지고 결국 수수료를 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던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냐면요,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보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3개밖에 없어요. 상위권들. 네. 그 비율도 어마어마하죠. 네. 예를 들어서 치킨을 시켜 먹어요. 치킨이 BBQ밖에 없어요. 그건 독점이죠. 그렇죠. 근데 치킨집 많죠. 자유 경쟁이 형성되죠. 네. 치킨집이 대한민국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독과점인 애들인데 재기능을 해서 정확하게 독과점을 하는 업체, 기업이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독과점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독과점을 했을 때 진짜 경쟁력이 좋고 기술력도 좋고 단가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 1등이 되고 얘만 시켜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커뮤니티 좋아, 기술력 좋아, 경쟁력 좋아, 마진율 안 좋잖아. 이게 올바른 독과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재를 한 거죠. 네. 근데 독과점인데 나라에서 1차 제재를 했는데 나라에서 7.8%로 내리고 상생경제협의회가 오케이 했어. 나라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왈가불가 하지 못하고 우리 이거 신경 꺼야 돼요. 다음에 또 진짜 또 못 살겠을 때 또 해서 나라에서 컨트롤을 해주거나 해야지. 자영업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래갖고 하면 누군가 하나가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다 하나같이 모입니까? 경쟁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시 모입니까? 못 모죠. 근데 이제 지금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이거 뭐 배달비 좀 인상하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조삼모사 아니냐 들어가는데 조삼모사죠. 근데 예전보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배달비가 소폭을 올라가는 게, 배달비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배달비를 올리는데 수수료를 내려가지고 그거 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왈가불가할 게 아니고 앞으로의 나오는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환경에서 이 보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돈을 그래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에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재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더 안 좋아지겠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마케팅 흐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또 강화시킬 거니까 요 장사꾼 안선생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